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맨유에서 방출돼야 할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57,000명의 팬들이 참가한 투표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2021년 여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맨유로 1200억에 이적한 산초는 큰 기대와 달리 2년간 기대 이하였습니다. 첫 시즌 리그 3골, 2023 시즌 5골에 머물러 있죠. 리그에서 선발 출전이 17경기에 불과할 뿐더러 무엇보다 퍼포먼스 자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023년 여름 맨유가 15명의 선수를 방출할 거란 소식 중에 포함된 산초는 2년 가까이 참을 만큼 참은 팬들의 인내심 그리고 부상 문제 등으로 여전히 몸값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초를 도와줄 어떤 선수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지만 1200억 가격표가 붙어있는 선수에겐 조건부를 붙이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전한 플레이, 아쉬운 판단, 이젠 주급 4억을 주는 것도 아깝다는 평입니다. 9위는 잭 버틀란드입니다. 2023년 1월 이적시장에서 급하게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이었던 잭 버틀란드를 맨유가 임대 영입을 합니다.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이었는데 맨유엔 이미 데야, 토미튼 같은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버틀랜드의 출전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테너 감독 스타일상 아약스 시절 골키퍼 문제를 겪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골키퍼를 원했습니다. 버틀랜드 영입을 통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게 된 것인데 출전수 0경기인 걸 떠나서 버틀랜드는 원 소속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8위는 매토미니입니다. 2023년 3월 스코틀랜드 대표로 나서 39년 만에 스페인 격파에 결정적인 골을 꽂아넣은 맥토미니. 하지만 소속팀 맨유에서의 입지는 썩 좋지 못합니다. 여름 이적시장 대비해서 820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여진 것입니다. 시장평가 360억에 비해서 맨유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2022-23 시즌 10경기가 조금 넘는 선발 빈도수로 핵심에서 밀린 지 오래고 이마저도 에릭센이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프레드와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나마 잠그던 상황에서 쓸만한 자원이기에 만약 팀에 남는다면 다음 시즌 교체로 나올 듯합니다. 7위는 반더비크입니다. 반더비크의 상황은 맥토미니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특급 재능으로 평가받으면서 아약스에서 맨유로 2020년 여름 530억이라는 거액에 이적했던 반더비크는 거의 3년 동안 허송세월 시간만 보낸 셈. 기대 이하의 날이 길어졌고 이적 첫 시즌 1400분을 뛴 거를 빼면 팀의 전력에서 계속 이탈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에버튼으로 인대도 갔다 오기도 했죠. 아약스 시절 지도받았던 테너 감독 부임 후에도 반더비크의 입지는 불안정했고 부상도 말썽이었습니다. 6위는 알렉스 텔레스입니다. 2022년 12월 브라질 대표팀의 왼쪽 수비 라인이 모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알렉스 텔레스. 텔레스는 그대로 카타르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었고 비행기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인 만큼 최소 4개월 이상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23 시즌 텔레스는 맨유가 아닌 스페인 세비야로 임대료가 활약을 합니다. 그린 스피드, 킥력 원툴 풀백이라는 이유로 복귀 후에도 전력에서 중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에릭 바이처럼 팔기 힘든 매물은 아닌 만큼 맨유 입장에선 그나마 처분하기 쉬운 선수입니다. 5위는 앙토니 마샬입니다. 2015년 여름 878억에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해 곧바로 리그 11골을 터뜨리면서 골든보이까지 수상을 한 마샬. 그러나 잦은 부상과 쉽게 흔들리는 멘탈 등으로 2019-20 시즌 이후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 초에 맨유 팬들의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역시나 언제나 그를 따라다닌 부상이 말썽이었습니다. 불성실한 경기 태도는 복귀 후에 래시포드와 비교가 되면서 팬들의 질타는 더 커져갔습니다. 시즌 스탯이 9골과 3도움이지만 경기력 자체가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팬들은 타팀이 이 스탯을 좀 보고 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맨유 구단 역시 마샬을 팔고 케인이나 오시멘 영입을 원하고 있죠. 계약 기간이 2024년이 종료라 맨유는 올해 여름 반드시 마샬을 팔고자 할 것입니다. 4위는 베오르스트입니다. 맨유로 꿈같은 인데르와 초기에 잠깐 쓸만했던 베오르스트는 리그가 진행이 될수록 상대팀의 간파로 용도가 점점 떨어져 갔고 갖고 있던 197cm에 비해서
헤더가 안 좋은 스트라이커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스탯 두 골이 말해주듯이 느린 스피드와 낮은 결정력으로 주전 입지에 위협을 받았으나 다행히 다른 경쟁자들이 푸짐하게 똥을 싸지르면서 꾸준히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리그 후반기에 완전히 벤치 신세, 실패작이었지만 그나마 임대용 선수였기 때문에 맨유에 금전적인 큰 피해는 없습니다. 어쨌든 맨유는 이로써 센터포워드를 다시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죠. 3위는 엘랑가입니다. 맨유의 미래라 해서 이번 시즌 거의 모든 경기를 교체로 나왔던 엘랑가는 빠른 발과 적극적인 압박을 자랑하며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부족한 기본기와 떨어지는 축구 지능으로 팀에서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인 20세 윙어 엘랑가는 지난 2021년 맨유 1군에 데뷔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2022-23 시즌 선발 빈도수가 전 시즌에 비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맨유는 이선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엘랑가보다 2살 어린 가르나초까지 1군에 합류했죠.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엘랑가의 임대 혹은 이적의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2위는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2023년 5월 24일 해리 맥과이어가 맨유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 기사가 나옵니다. 이미 리산드로와 바란 조합이 맨유의 베스트 11에 들어감에 따라서 맥과이어는 자연스럽게 벤치로 밀려버린 것입니다. 대야의 선방 기복이 심해지면서 중앙 수비의 비중이 올라갔는데 이미 멘탈과 육체가 다 갈려버린 맥과이어의 기량은 맨유의 주전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단력, 빌드업, 전반적인 수비력, 스피드 모두 떨어졌죠. 그런데 받는 주급만 3억이 넘습니다. 방출 멤버로 분류된 그는 시즌이 끝난 후에 맨유와 작별을 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망의 1위는 필 존스입니다. 2023년 5월 19일 필 존스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곧 계약이 끝나면 팀을 떠날 것이라고 작별의 인사를 발표합니다. 2011-2012 시즌 맨유 유니폼을 입은 후 11년간 함께한 맨유와 작별을 한 것입니다. 11년 동안 맨유 수비 한 축을 책임졌고 마지막 우승인 2012-2013 시즌 리그 우승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문제였죠. 2019-20 시즌부터 부상 때문에 전력에서 이탈한 존스는 무려 2시즌가량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필 존스가 팀을 떠나게 됨에 따라서 맨유의 마지막 우승을 경험한 선수는 대야만 남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712일 동안의 긴 부상 터널 끝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던 필 존스. 그가 맨유 생활 11년 동안 받은 연봉 총액은 무려 670억에 달합니다. 즐겁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990년대와 2000년대 세계 4대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세리에 A 축구를 가장 대표했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